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상응로그에 대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행위를 했었냐? 어떤 의미의 수를 항상 한 자릿수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예시를 직접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수들도 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저 상용로그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수 혹은 엄청나게 작은 수들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자, 저 n을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로그를 여기 붙이면 되겠지? 로그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알파랑 로그 10의 n제곱이 더하기로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n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n 플러스 로그 알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셨죠? 자, 이때 n은 처음에서 정수라고 정의를 해놨고, 자, 그 다음 봐봐. 알파라는 n은 아까 뭐라고 했어?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죠? 여기에다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 1과 로그 알파 그리고 로그 10 사이에 이렇게 수가 비치가 되겠네? 로그 1은 뭐야? 0이죠. 로그 10은 1이지. 어떻게 쓸 수 있어? 저 로그 알파라는 친구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 0. 얼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따라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로그 n이라는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저 로그 알파라는 친구는 이 상용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볼게요. 이게 상호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임의의 수가 있어. 임의의 수. 걷다가 로그를 붙여. 상호를 붙여. 그러니까 수가 확 줄겠죠. 아까 언급을 해줬지. 수가 줄는 이유. 수가 확 줄었어. 그래서 확 줄어서 봤더니 얼마점 얼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로그를 씌우면. 근데 그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써질 거예요. 근데 이 정수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얘는 여기서 나온 거지.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정수 부분을 보고 기존에 있던 수가 10의 n제곱이 곱해진 수라는 걸 알죠? 따라서 우린 얘를 가지고 자릿수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릿수. 그러니까 만약에 n이 3이었어. 그럼 얘는 10의 세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아, 그럼 쟤는 뭐다? 1000이 곱해진 거니까 네 자릿수를 앞에 달고 있었겠다. 물론 정확히 네 자릿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4, 5, 6 .231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만 보는 거야. 정수 부분만. 원래 네 자릿수였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3을 통해서.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정수 부분의 자릿수.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자릿수의 파악이 되고요. 이 소수 부분은 어디서 나타낸 거야? 이 알파에서 튀어나왔겠죠. 거기에 로그 알파니까. 알파의 로그를 씌우니까. 그럼 이 소수 부분을 보고 우린 뭘 알 수 있다? 이 알파, 이 1의 자리를 알 수 있잖아. 그럼 1의 자리는 그럼 1.2345 이렇게 쓰고 3.151 이렇게 쓴 애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로 수의 형태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수의 형태. 자, 그럼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 처음에. 이 상용로그라는 거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 좀 차용을 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천문학적으로 다룬 수치라든지. 그럼 어떤 큰 수가 있을 때 거기에다 상용로그를 씌운 값을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상용로그 값이 나오겠지? 엄청 큰 수도. 근데 그 상용로그 값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을 보면은 원래 그 상용로그를 붙이기 전에 원래 수의 자릿수가 얼마인지 추측이 가능한 거고,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값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을 보고 원래 수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통해서 원래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단지 얘를
축약해서 쓴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상용로그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한 수 개선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될 거고, 참고로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친구는요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 상용로그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뭐 로그 1, 로그 2, 로그 3, 뭐 로그 1점 얼마, 로그 2점 얼마, 로그 3점 얼마 이런 애들은요 상용 로그 표에 나타나 있고요. 한번 좀 보고 싶다면 상용 로그 표 뒤에 있거든요. 정말 뒤에 이런 식으로 표가 이쪽 있어요. 이 표를 볼 일은 사실 없습니다. 왜? 문제에 줄 거거든요. 문제에 따로 이렇게 떼서 줄 거예요. 삼각비 마냥.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자, 우선 이 친구 빠르게 필기하고 문항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에다가 몇 개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고 그냥 생략해서 쓸 건데, 그 상용 로그의 사실 쓰임새는 주로 이제 커다란 수치를 우리가 추측하기 위한 용도로 좀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힘든 큰 숫자에 정확한 값은 못 구하고 약간 근사치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쓰시고, 다 쓰신 분들은 기본 문제 3-2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뭐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은근히 좀 문제를 잘 못 풉니다. 이유 중 첫 번째는 로그가 아직 안 익숙해요. 로그 계산이 계속 아직도 약간 삐끗삐끗해요. 그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매칭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항을 보면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을 30제곱을 했대. 그게 몇 자릿수고 가장 높은 자릿수를 보래. 자, 3을 30번 곱하래.
물론 뭐 컴퓨터한테 시키면 하겠지. 근데 우리한테 아직 지금 계산기와 컴퓨터가 없어요. 그럼 손으로 하려면 3을 30번 곱하면 되겠지. 근데 뭐 힘들죠. 힘드니까 뭔가 다른 방도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다 상용어를 붙이면 우리는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자릿수와 수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의 30이 어떠한 형태일지 궁금하기 때문에 로그를 붙여서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로그를 붙였으니까 30을 앞으로 내릴 수 있겠네. 그럼 30 곱하기 로그 3이네. 근데 로그 3이 뭐야? 0.477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30 곱하기 0.4771입니다. 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로그 2, 로그 3 이 친구들은요 무리수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무리수야. 어떤 무리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10을 x제곱 했더니 2가 나온대. 그럼 이때 x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x가 로그 2예요. 그럼 얘는 무리수거든요. 그럼 무리수인데 지금 로그 2가 얼마나 나타났어? 301 이렇게 나타냈죠. 왜? 쟤는 그냥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끊어서 쓴 거기 때문에 5자리에서 그냥 반올림해서 썼기 때문에 그냥 저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저거는 근사치지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루트 2를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냥 가끔 이런 문제들 있잖아. 1.413만 써놓고 풀어봐. 혹은 뭐 루트 2를 1.4라고 하고 풀어봐. 약간 이런 느낌의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거는 상용로그 표에도 그냥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저 계산을 해보면 자, 0 한 칸 가고 3, 4, 12에 3, 7에 28에 3, 7에 28이니까 3 올라오나? 그럼 15.0 3 맨 뒤에 1, 3인가? 3, 7에 21 맞죠? 아, 7 4, 3으로 3, 4, 12, 3, 7에 21 그러면 14점 그러니까 3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4죠? 그럼 소수 부분이 얼마야? 0.313이지? 괜찮나요? 그럼 이 14를 통해서 얘는 뭐가 곱해져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야? 10의 14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10의 14제곱이라는 소리는 0이 14개 붙어 있는 거야. 그 앞에 숫자 하나 더 1이 더 있을 거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몇 자릿수다? 15자리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안 보여봐도. 이해돼요 이거? 느낌 알겠나? 자, 근데 이게 중요해. 자, 그럼 얘가요 소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소수 부분을 어떻게 써야 돼? 로그 알파로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 0.313이 로그 어떤 알파라는 수치일 거야. 근데 그 알파를 알면 제일 좋거든. 근데 알파를 직접 알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알겠지만 걔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안 물어요. 못 물어요. 그래서 뭐 물어봐? 가장 높은 자릿수를 물어보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 알파, 로그 알파를 내가 구했어. 그럼 이 알파가 뭘 의미한다고 해서 이 알파가 요 수의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쓴다면 이 로그 알파가 어떻게 쓰여 있는 거야? 로그 1.2345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얘의 수의 형태가 1.2345 곱하기 10의 5제곱이었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0.313이 로그 알파면 되거든? 이 알파를 알면 돼. 근데 우리는 그 알파를 정확하게는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 자, 0.413이지. 그럼 얘는 0.301보단 크죠? 0.4771보단 작지? 자, 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냐? 로그 2죠. 그리고 얘가 로그 3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했던 저 0.313을 로그 알파라고 둔다면 어떤 얘기가 가능해? 요 알파라는 친구는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으니까 알파는 2점 어쩌고 저쩌고 9가 되겠네 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파를 정확히 모르지만 맨 앞에는 2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릿수는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상용로그의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나요? 풀이 논리 알겠어요? 또 큰 수가 있어. 그때 상용로그가 쉬워. 그럼 식 정리가 되죠? 막 정리한 거야. 근데 로그 3을 아니까 얘를 소수로 표현까지 했어. 여기까지 한 거야. 이게 상용로그 값인 거야. 근데 이 안에는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정수부분을 따라갔더니 14야. 그걸로 바로 자릿수 추측 끝. 걔는 쉽죠? 자, 근데 소수부분이 0.313인데 얘를 가지고 수의 형태를 알 수 있어. 근데 이 0.313만 가지고는 몰라요. 얘를 뭘로 고쳐야 돼? 로그 알파라는 수치로 고쳐야 우리는 그 알파를 통해서 원래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야. 이 0.313이 대충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그게 보통 뭘로 주냐면요. 상용로그 표로 줘요. 상용로그 표. 상용로그 표에 얘가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따로 문제. 물론 지금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사이에 있다로 접근을 한 것 뿐이고요. 보통은 상용로그 표에서 이 값이 로그 얼마입니다 라고 줘요. 그걸 가지고 수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예요. 괜찮나요? 상용로그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유형이 얘보다는요. 뒤에 2개만 더 있거든요. 이 2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일단 기본 3-4 요게 이제 상용로그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얘 있죠, 얘. 지금 내가 풀이한 요 유형. 이게 교과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안 나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교과상으로 빠졌어. 근데 이제 내신에선 내지. 왜?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들은 배웠으니까 자기들 알려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내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 3-4나 이제 활용 유형이 주로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x라는 수가요 10과 100 사이에 있는 수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보자. 그러니까 어떠한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로그를 붙였잖아. 수학용 로그를. 그럼 x가 10과 100 사이에 있는 수래. 뭐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막말로 뭐 15점 얼마 이런 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수에다가 로그 x, 로그를 붙였대. 그럼 로그 x를 써볼까? 로그 x는 로그 10과 로그 100 사이지. 그러면은 로그 10이 1이죠? 로그 100이 2지? 그럼 1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 친구의 소수 부분이 있대요. 뭐 있겠죠? 정수 부분이 1일 거고 소수 부분은 얼마가 있겠지? 근데 그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이래. 그 소수 부분이 같대. 근데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 힘들지. 그쵸? 근데 같대. 그럼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같으니까 빼버리자. 빼버려. 같으면 뺐으면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정수 부분 뺀 것만 남겠죠? 뺀 값은 정수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둘을 빼면 돼요. 로그 x 제곱과 로그 x를 뺍니다. 그럼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x를 뺀대. 사실 이 정도 빼기는 바로 보여야 되는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2는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내려도 되죠? 2 A에서 A를 뺀 거니까 그냥 A만 남는다. 로그 x입니다. 근데 이 뺀 게 뭐다? 정수다. 근데 아까 로그 x는 어디 있다고 했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 수가 무지하게 많아. 근데 뭐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가능한 로그 x라는 값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래서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푸는 유형이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쉬운 게 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 내가 풀 때는 그냥 되게 그냥 흡사하게 보이는데 막상 풀라고 하면 은근히 이거를 완벽하게 잘 못 풀어요. 흐름만 좀 보시면 돼요. 표현을 통해서 이 상용로그와 이 상용로그의 소수분이 같대. 그럼 둘을 뺐을 때가 정수구나. 근데 그 뺀 결과물이 어느 숫자에 있는지를 인지를 해서 풀면 됩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용로그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활용문항입니다. 활용문항. 학생들은 싫어하고 상용로그 낼 때는 좋아하는 게 활용문항이죠. 자, 옆에 이제 상용로그 활용 되어 있죠? 자, 이 지수로그에서는요, 이런 활용문항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근데요, 지수로그에 나오는 활용은요, 딱 두 종류예요.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딱 두 종류. 하나, 식을 줍니다. 그게 기본 문제 3-6에 있어요. 살짝 한쪽만 넘겨볼래요? 자, 3-6 봤어? 거기 어때? 딱 중간에, 뭐 글 다 읽지 말고 딱 중간에 보면 Z는 해가지고 식 있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3-11 봐봐. 맨 밑에 거기도 다 글 읽지 말고 딱 중간에 보면 T는 26 어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대놓고 주는 문항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만 잘하면 돼? 대입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잘 대입해서 풀면 끝이에요. 자, 이게 한 가지. 근데 내가 두 가지를 했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3-5. 자, 두 번째 유형은 식을 내가 직접 작성해야 돼요. 근데 그 식의 작성은요,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태냐? 여러분도 알아요, 이미.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원금이 A였는데요. 원래 금액이 A였는데 할인을 했다. X% 할인을 했다. 그럼 여기에다 뭐 하면 돼? 1-100분의 X를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해요? 혹은 가격을 X% 올렸다.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붙였던 거 기억해요?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거를 몇 번 하냐? N번 합니다. X% 인하를 매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거듭 제곱만 붙이면은 식이 완성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유형인데 그 식은 대부분 이런 거듭 제곱꼴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상용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얘는 그 유제 3-10으로 그냥 풀이를 해드릴게요. 유제 3-10. 자, 볼게요. 올해 10억을 번 회사가 있대요. 근데 이 회사가 매년 2%씩 이득이 증가를 한대. 그럼 그때 몇 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영업이익을 구해보래. 이거 계산 할 수 있죠? 해볼게. 자, 원래 10억이었어. 딱 1년 지났어. 1년. 그럼 얼마 곱하면 돼? 2% 증가했다. 아까 써줬죠? 1 더하기 100분의 2. 이거 알아요? 식 세우는 거? 증가했다. 퍼센트. 알지?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 자, 그래서 1.0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100분의 2. 오케이? 자, 근데 몇 년? 10년. 그럼 그 내년에도 이거에 2%가 증가하는 거니까 1.02가 또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도 그 1.02가 또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겁니다. 이거를 구해봐라. 이게 이 문제예요. 식 끝. 식 세우는 거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
뭔가 줄글이 길긴 해도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자, 1.01을 10번 제곱해봐. 가 문제예요. 오케이? 자, 1.01을 10제곱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뭘 배웠어? 상용로그를 배웠죠. 왜? 아까 3의 30제곱을 직접 구했어? 안 구했죠? 로그를 씌움으로써 얘 수를 추측을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1.01을 10제곱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저 1.01을 10제곱 한 걸 모르잖아. 그래서 이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붙여줘요? 옆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겠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가볼게요. 자, 앞으로 10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럼 10 곱하기 로그 1.02 됐죠? 자, 근데 로그 1.02가 뭔지 알아 몰라? 알려줘요.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알려면 못 풀거든. 자, 1.02가 얼마래? 0.0086이래. 자, 거기에 10을 곱했네요. 그럼 소점 한 개만 땡겨오면 되니까 0.086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정수분과 소수분을 뭐라고 했죠? 정수분은 뭐야? 0이죠? 왜? 그냥 자릿수가 딱히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소수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 소수 부분 자체가 얘지? 그럼 우리는 이 소수 부분을 로그 알파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로그 알파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얘를 알려줬네요. 로그 알파. 이게 뭐예요? 로그 1.22와 같다 이렇게 주어진 거 보여요? 내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여기서 적어준 거 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자, 1.01을 10제곱 하기가 힘들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씌웠어. 이 로그 네모라는 값을요, 열심히 지지고 볶고했더니 뭐랑 같대? 로그 1.22가 같대. 그래서 결론은 뭐야? 저 1.02를 10제곱 한 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1.22와 같은 값이다 라고 푸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0억에다가 이걸 곱한 값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억에다가 1.22를 곱한 12.2 12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상용로그의 문제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래도 큰 틀에서 조금 관찰을 해보자면 상용로그라는 친구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할 수, 주로 거듭 제곱이 많이 되어 있는 수가 나와요. 그럼 걔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로그를 씌워. 로그를 씌웠을 때 장점이 뭐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거듭 제곱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계산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진다. 약간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디테일에서 계산하는 부분은 몇 번 해보면서 숙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상용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좀 후다닥 지나간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할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6쪽부터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참 쉽긴 한데 처음에 접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는 느낌인데 좀 가볍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공수 1, 2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중학교 것도 했고 자, 뭐뭐 함수 붙은 거 처음 아니죠? 처음 아니야? 뭐 있었어? 1차 함수 2차 함수 그쵸? 그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느낌은 들죠? 3차 함수 어떤 느낌인지는 들죠? 그리고 공수2 끝자락에 나오는 게 있죠?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이런 친구들을 배웠어요. 자, 우선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에요. 함수가 뭐예요? 함수란 모르나요? 함수는 진짜 간단한 거야. 근데 어려워. 뭔 이상한 소린가 싶을 텐데 함수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x를 넣죠. 그럼 y가 나와요.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야. 진짜로. x를 넣잖아. y가 나와. 그럼 이게 함수야. 근데 그거를 어디에 넣어? 보통 어떤 x에 대한 식에다가 넣죠. 그래서 함수를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넣었을 때 뭐가 나와? 어떤 좌표들이 나오지. 그래서 함수는요. 좌표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 좌표들을 연결하면 뭐가 나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함수는 뭐 순서상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함수는 뭐 다채롭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공수2에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요? 집합 x와 집합 y 정역과 공역의 대응 관계다. 그러니까 x랑 y의 대응이다.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된다. 이렇게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함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함수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x 넣으면 y 나온다. 이게 함수야.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함수는 어쨌든 x를 넣으면 y가 나와. 그래서 뭘 그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 나중에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이번에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이 앞에 붙은 애들은 그냥 뭘 의미하는 거야? 식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1차식, 2차식, 3차식, 유리식, 무리식, 지수식, 로그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수로 만들겠다. 그 함수로 만들겠다. 뭐 하겠다? 그래프 그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년이 더해 갈수록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밖에 못 그렸어? 1차 함수밖에 못 그렸죠. 직선. 근데 중3이 되면서 뭘 그릴 수 있게 됐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됐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유무리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처음에는 점 찍어서 그래요. 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그 다음 그걸 뭐해? 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외웁니다. 2차 함수 그릴 줄 알아?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그려? 꼭지점 찍고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꼭지점 찍고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그럼 거기서 왜 그렇게 그려있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다수는 그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 사실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요. 진짜로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를 확장해서 다양하게 그냥 이거가 확장된 형태로 그리면 돼. 얘를 뭐 평행이동하고 대칭시켜서 그리면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똑같아요. 지수함수가 됐든 로그함수가 됐든 처음에는 그래프의 형태를요.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외울 겁니다. 외워서 앞으로는 그려야 돼요. 외운 상태. 뭐 유리함수를 예를 들자면 유리함수도요. 점근선이라는 애를 먼저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외운 형태로 그냥 그립니다. 똑같아요. 지수함수도요. 우리가 형태 잡는 법을 배우고 그걸 그리게끔 이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라는 건 당연히 지수식으로 된 함수겠죠? 그럼 지수식이라는 거는요, 지수의 문자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다. 이게 지수함수의 꼴입니다. 그럼 저때 a라는 애는 뭐야?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수인 거예요. 숫자. 뭐 2나 3이나 4나 5나 뭐 이런 숫자들. 그리고 x랑 y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잖아. 1차 함수죠? 그럼 이 1차 함수 x에다 여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에 수가 나오는 거지? 똑같아요. 여기에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함수 꼴입니다. 모든 함수의 기본 틀은 저겁니다. y는 fx 꼴. 그리고 그 x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걔를 1차 함수를 부를지 2차 함수를 부를지 유리함수를 부를지 지수함수를 부를지 하는 거예요. 정신 챙기고 아침이라 힘든 건 알지만 자, 그럼 저 지수함수를 이제 세팅을 할 건데, 자, 이 x는요 이제 지수잖아. 그럼 지수를 확장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보면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저 지수 위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었죠.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근데 저 지수 위를 뭘로 확장해서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럼 실수까지 확장을 한 대신에 제한이 생겼죠. 밑에는 무조건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저런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a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의 x제곱은 뭐야? 1이죠. 그럼 그거는 그냥 어떻게 생겼어? y는 1 꼴이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가 지수 함수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x에다 뭘 넣든 1인데 얘는 지수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를 그냥 무시를 할 거예요. a가 1인 경우는 지수 함수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a의 제한은 저겁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야? 0보다 크면서 1이 아닌 수면 다 되는 거야? 뭐 2분의 1, 3분의 1, 뭐 4, 5, 6, 7, 100만 다 돼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저 x를 넣어주는 수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 자, 정의역은요 x들의 집합을 의미하거든요. x에 들어가는 집합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뭐가 되느냐? 전부 다 돼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x에 뭐 넣을 수 있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얘기 그냥 써놓은 것 뿐이야. 자, 그리고 y라는 거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치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쓸게요. 자, y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럼 다 나올 수 있냐? 아닙니다. 자, a에다 뭐 넣기로 했어? 0보다 큰 애 넣기로 했죠. 그 양수만 넣었지. 그 양수만 넣었기 때문에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y에 나오는 수들은요 무조건 0보다 큰 애들만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조금 뭔 소린가 싶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릴 거예요. 그려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릴 형태는 a가 1보다 클 때를 그릴 겁니다. 뭔 소리냐? 볼게요. 그럼 a가 지금 1보다 클 거를 그릴 거야. 뭐 예를 들자면 y는 2x 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그릴 거라고 했어? 그래프 처음 그릴 때 하나하나 찍어서 그린다고 했어요. 자, x에다가 숫자 하나 대입해봅시다. 간단한 것부터 0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뭐 나와? 2의 0제곱은 1 나옵니다. 그럼 1 찍어. 0,1 찍었죠? 자, 1 찍어볼까? 1 대입하면 뭐 나와? 2 나옵니다. 2 찍었어. 2 대입해볼까? 4 대. 3 대입하면은 갑자기 확 커지죠? 8입니다. 괜찮죠? 자, 이 왼쪽은 대충 느낌 오지? 여기는 한 칸씩 증가하는데 이게 거듭적으로 되니까 확 증가할 거야. 느낌 오죠? 왼쪽을 한번 볼까?
그러면 x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음수도 넣을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되죠? 2분의 1입니다. 한 절반쯤에 찍히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분의 1. 32분의 1. 뭐 118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계속 줄어들겠지? 어디까지 줄어들까? x축, 즉 0이라는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저거 x를 엄청 작은 수로 대입하면? 안 되죠. 그럼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x축하고는요 점점 가까워지긴 할 거야. 왜냐면 분모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수는 줄어들겠죠. 근데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알겠나요? 자, 그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x축과 만나지는 않지만 가까이 가고 있죠. 만나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이 간다 해서 우린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유리함수 배울 때. 물론 까먹었으면 그냥 지금 알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죠?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A가 2인 것만 하면 약간 정 없으니까 3인 것도 하나 해볼까? 자, 3이야. 그럼 어떻게 그래요? 3이는? 1 넣으면 어디 지나? 3 지나겠죠? 3 지나겠죠? 아, 0 넣으면 어디 지나? Y는 3x제곱. 0 넣으면 똑같이 1 지나죠? 1 넣으면 3 지나지? 2 넣으면 9 지나겠죠? 그럼 얘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겠지. 그럼 왼쪽은 어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지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밑에 있겠지? 9분의 1이니까 얘보다 밑에 있겠죠? 그럼 왼쪽에서는 얘보다 더 바닥에 있을 거고, 이 오른쪽에서는 얘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차이점 알겠나요? 자,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특징. 성질. 정의역입니다. x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요, x는 모든 실수예요. 이미 한번 썼죠? 한 번 더 쓸게요. 자, 그 다음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 y는 보면 심히 알겠지만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서만 그려지지 0보다 큰 것만 돼요. 괜찮죠? 그리고 아니지?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죠. a가 아무리 바뀌어봐야 어딜 지나야 되고 0,1을 지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0,1 항상 지나요. 괜찮죠? 자, 이 밑에 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지수함수한테는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있죠. 이 점근선이라는 거는요, 앞으로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만나지 않지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야.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럼 점근선이 만약에 주어져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럼 그래프는요, 어디서든지 간에 이 점근선하고 이렇게 맞닿듯이 있어야 돼. 그게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저 점근선하고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점근선이 있는 함수라면 분명히 그 점근선과 맞닿게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점근선이 존재하죠? 어디 있어? x축에 있지? 우리는 저거를 y는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래프의 형태. x값을 계속 키울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우리는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왜? 2차 함수 아시나요? 2차 함수?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또 이런 느낌으로 생겼지? 얘는 어때?
반뚝 잘라서 왼쪽은 감소하고요. 오른쪽은 증가해요. 참고로 3차 함수는요. 대표적인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얘는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증가 감소의 변화가 많아져요. 복잡한 함수에서. 근데 이 지수 함수의 기본꼴은요. 증가만 하는 함수라고. 이거를 두 가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증가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바로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만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분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1보다 큰 거 봤죠? 근데 아까 뭐랬어?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지. 그럼 1보다 큰 거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1보다 작은 것도 봐야지. 당연한 수순이죠? 자, 1보다 작은 거 뭐 있어? 2분의 1 있죠? 2분의 1x? y는 2분의 1x 제곱 있지? 자, 얘도 점 찍어서 그려볼게요. 0, 어디 지나? 1 지나? 1, 어디 지나? 2분의 1 지나? 2, 어디 지나? 4분의 1 지나? 느낌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1, 어디 지나? 마이너스 1, 2 지나? 마이너스 2, 4 지나?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3, 8 지나?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대충 느낌은 오죠? 뭐 할지.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릴지 혹시 짐작이 가나요? 일주째? 네. 저 친구 대칭시켰어. 뭐에 대해서? 뭐에 대칭시켰어요? Y축 대칭시켰어요. Y축 대칭을 시키면 되나? Y축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뀌어? Y축 대칭하면? 이거 도형의 이동에서 배웁니다.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실제로 해볼까? 자, 이게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의 부호가 바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요 마이너스의 역할은 뭐였어? 역수 취하는 역할 한다고 했지? 맞네. 이렇게 알겠어요? 이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걔의 역수 형태는요, 뭐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 Y축 대칭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 밑이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는 정확히 그 역수 관계일 때는 둘이 Y축 대칭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이 그래프의 성질들을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 다 똑같아요. 정의역, 취역, 0,1 지나는 거, 점근선까지 다 일치합니다. 근데 뭐만 달라져?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어. 대칭이. 자, 위의 성질들은 다 동일하고요. 증가함수였던 게 감소함수로 바뀝니다. 됐나요? 요 두 개의 그래프가요, 전부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두 개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지수함수도 증가, 감소 두 개입니다. 두 개 다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해? 2차 함수도 그냥 처음에 하나 배우고 끝 아니잖아. 평행이동하죠? 대칭이동하지? 얘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야 돼요. 근데 기본 그래프는 이겁니다. 여기서 파생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요거 씁시다. 요거는 같은 선상에 써주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가.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하고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감소합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크다, 증가하는 지수함수. 밑이 1보다 작다, 감소하는 지수함수. 개념부터 쭉 갖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할게요. 그래서 이 밑이 2일 때와 3일 때 차이점 보이셔야 돼요. 밑이 1일 때는 왼쪽에서는 더 위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밑에 있고요. 3은 왼쪽에서는 아래에 있고 위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더 위쪽에 있다. 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두면 참 좋겠는데 움직여야죠.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평행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뭐 x방향, y는 이제 ax제곱이 있는데 얘를 x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요.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써볼게요. 자, x축 평행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x 대신에 x-p 대입하기로 했고요. y 대신에 y-q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종 형태는 어떻게 나와? x-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을 하죠? 평행이동을 하지? 그럼 이 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즉 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프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프의 모양은 유지가 됩니다. 즉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요. 1보다 작으면 감소. 그대로 유지돼요. 대신에 뭐가 바뀌어? X방향으로 가고 Y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움직였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누구냐?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할까요? Y축 평행이동이 중요할까요? 옆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할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Y축 평행이동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갔었죠? 근데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긴대. 편하겠죠? 근데 X의 범위는 뭐였어? 정의역의 범위는? 모든 실수였지. 모든 실수인데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다고 해서 X가 바뀌어요? 여전히 모든 실수야. 생각을 해봐. 자, Y는 어땠어? X축 기준 위쪽만 그려졌지.
근데 내가 얘를 3칸 올렸어. 그러니까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3칸 올렸으니까 점근선이 바뀌죠. 자, 요거에 의하여 점근선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점근선이 뭘로 바뀌면 돼? y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로 q만큼 움직였다. y는 q로 바뀝니다.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요, x 방향으로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당연히 파악하는 게 좋겠지. 근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유의미한 결과물은 없고요. 오히려 이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포인트로 잡아야 돼? 일단 점근선이 무엇인지 봐야 돼. 어디서 보면 된다? 뒤에서 보면 돼요. 그럼 점근선 봤죠? 그럼 점근선 그어. 점근선을 잡았잖아. 점근선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5였다고 해봐. 그럼 위 아래쪽에 있겠지?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돼? A 보면 돼. A를 봤어. 근데 A가 3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크지. 그럼 뭐 하겠어? 증가할 거야. 근데 A를 봤더니 뭐 4분의 1이야. 그럼 뭐 하겠어? 감소하겠죠. 그럼 A를 봤더니 증가한대. 그럼 여기 점근선이지. 처음에 점근선 따라 그리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돼. 만약에 감소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점근선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면 돼. 모양은 얘네 둘이 결정해. 점근선과 증가감소가. 물론 디테일을 따지려면은 여기서 뭐까지 따지는 게 좋아? x축 평행이동까지 따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평행이동으로 따지기보다는요, y절편 같은 걸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대충 안 그리고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좀 더 점을 여러 개 찍잖아. 그 중에서 많이 찍는 게 누구야? 여기에 추가적으로 y절편 정도 하나 더 콕 찍어놓고 그리면은 조금 더 그래프가 완성감이 생겨요. 근데 단순하게 개형만 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 2차 함수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릴 때 대충 개형만 보고 싶으면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죠. 딱 얘 보자마자 이건지 바로 보이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개형만 보고 싶어? 저 A만 보면 돼. 밑의 형태만. 그럼 밑만 보면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얘가 가파르게 올라갈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지가 보여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점근선을 찾으면 돼요. 얘네 제일 밑바닥이 어딘지가 보여요. 똑같아요. 모든 함수들은요, 걔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따졌을 때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수함수에 평행이동 봤으면 이제 대칭이동 보겠지? 자, 근데 y축 대칭이동은 안 볼 거예요. x축 대칭이동만 봅니다. 왜? y축 대칭이동은 아까 이미 봤어요. y축 대칭이동 하면은 밑이 역수치해지면 됩니다. 아까 a랑 a분의 1, 2랑 2분의 1 서로 y축 대칭 관계였죠? 그래서 x축 대칭 보면 돼요. 한번 해볼게. 자, y는 x가 있었어.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네. x축 대칭. 자,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뀝니까?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보통 함수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 y는으로 써주는 게 좋죠? 자, 뭐가 붙으면 된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x축 대칭이구나를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엄밀히 따지면 x축 대칭이 맞아. 근데 얘네가요, x축 딱 대칭하고 끝내면 좋은데 여기에 뭐까지 더해져? 평행이동까지 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요, 기본 그래프를 그리고, 저 마이너스 없을 때를 기본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이 아니라 점근선에 대한 대칭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밑은 조금 쉬운 걸로 하자. 2로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 붙고 2의 x 마이너스 5의 플러스 2 뭐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자, 이 친구 점근선 뭐야?
y는 2예요. 아까 얘 보면 된다고 했죠, 뒤에? 근데 이거 x축 대칭도 있으니까 뭔가 막 다른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기준을 뭘로 잡냐요? 내가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을 시켰냐, 대칭이동을 하고 평행이동을 시켰냐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세요. 점근선은 여전히 y는 2입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 있잖아. 보여요. 자, 점근선이 y는 2야. 자, 그 다음 2만 봐봐. 2만 봤을 때 얘는 뭐예요? 밑이 2니까 원래대로라면 증가하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세요. 자, x축 평행이동은 뭐 따지면 좋고 안 따져도 크게 상관없다. 자, 그럼 봐봐. 원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자, 아까 점근선 2라고 했지? 그럼 2 쫙 그어. y는 2. 그 다음에 밑이 2라고 했으니까 뭐해? 증가해. 이렇게 생겼었을 거야. 자, 근데 이러고 끝이면 참 좋겠지만 여기 앞에 뭐가 달려있어? 마이너스가 달려있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를 보고 어떻게 보면 된다? 지금 이 그래프, 지금 얘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를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얘를 이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져요. 느낌 알겠네? 이런 그려진 거야. x축 대칭이랑 좀 다른데요? 왜? 얘는요,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먼저 대칭을 한 다음에 얘 없었다고 해봐. 그럼 먼저 x축 대칭이 됐겠지. 그럼 이 밑에 있었겠죠? 걔를 2로 올린 거야. 이 그림 맞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막 순서 따져서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보면 점근선 보이잖아. 봤지? 점근선 일단 그려놔. 근데 점근선의 정의 자체가 뭐다? 무조건 얘랑 맞닿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맞닿아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분명 x축 대칭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점근선하고는 맞닿아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뭐가 됐다? 이 점근선이 됐다. 그래서 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려놓고 점근선 기준으로 대칭하면은 그래프 그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일단 요거 써놓고 요거 함수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함수, 지수함수 이제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아니겠지만.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식 보고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물론 대놓고 그려라 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그려라 하는 문제 자체는 약간 내신 문제는 아니고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내신 문제고, 보통 그려라는 약간 그런 완전 기초 문제인데 그걸 잘 못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처음 했을 때 제대로 좀 숙지하고 갔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로그 함수를 볼 겁니다. 로그 함수. 자, 지수 했으니까 로그 했고, 지수 함수 했으니까 로그 함수 해야겠죠? 자, 로그 함수는요, 일단 시작부터 갈게요. 당연히 로그로 생긴 함수인데 얘도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뭘로 그릴 거냐? 얘는 조금 더 쉽게 갈 거예요. 자, 얘는요 지수함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관계를 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아시나요? 역함수란 뭐다? x랑 y를 그냥 뒤집은 게 역함수야. x에서 y로 가는 게 우리가 배운 함수잖아. 그거를 정확히 뒤집은 게 역함수라고 합니다. 다음 역함수 혹시 구하는 방법 아시나요?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 x 역 y네. 그쵸. 우리는 그걸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 x에 칭한다. 그쵸? y는 x에 칭하니까 뭐 바꾸면 돼? x, y 서로 바꾸면 돼요. x, y 바뀝니다. 그러면은 역함수를 취해보면은 x는 a의 y제곱이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로 보셔도 되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양변에 로그 a를 붙여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ax는 로그 ay니까 y 내려오죠? y는 로그 ax다. 로그 함수입니다. 변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진수에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로그 함수로 불러요. 그래서 지수함수, 역함수를 쓰고 로그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이 로그 함수에서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럼 당연히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미치의 조건이니까. 그리고 x가 원래 모든 실수고 y가 0보다 컸죠? 근데 역함수니까 뭐가 바뀌어? x, y가 바뀌지. 그래서 반대로 x가 0보다 항상 커야 되고요. y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의 변화가 생기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 로그 함수를 그립시다. 근데 이 지수함수 잘 이해했잖아요. 로그 함수 쉬워요. 이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맨 앞에 배웠던 그 지수로그 계산 있지. 여기가 약간 복병이고 오히려 뒤로 가면은 흐름만 딱 타잖아. 그러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흐름으로 쭉 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지수로그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초반에 막히면요, 그 뒤로 그냥 쭉 막히고, 초반에 약간 이제 내가 좀 잘 다져졌다. 그럼 뒤에 스무스하게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지수로그까지. 왜? 그 다음 삼각함수부터는 다른 얘기거든. 그 다음 치수들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가 좀 처음에 어려운데 그거 조금 시간 걸리다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그래프를 볼 건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지수함수 그리듯이 똑같아요. 자, 밑이 여기보다 큰 거 봅니다. 밑이 여기보다 커요. 근데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지수함수, 역함수 정했지? 지수함수 그립니다. 자, 밑이 여기보다 크니까 지수함수 어떻게 그리면 돼? 증가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근데 얘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로 그리자? y는 x 대칭으로 그리자. 가운데 y는 x 쫙 깔아놓고 얘 잡고 돌려 대칭시켜. 봐봐, 원래 여기 x축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얘가 대칭이 되면은 이게 일로 오겠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맞닿아서 이렇게 갈 거고 여기 0,1 지났지? 여기 1,0 지나겠네 대칭하면.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래프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의 성질들을 조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요. x는 이미 써놨죠. x는 어디만 돼? 0보다 큰 것만 됩니다. 왜? x가 어디 있어? 진수에 있죠?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지수죠. 자, 치어. y의 범위는요? 자, y를 생각해봐. 지금 그래프가 y가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여기가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네. 그럼 어디선가 막힐까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완만하지만요. 올라가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안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y는 전부 다 됩니다. 모든 실수. 그리고 얘는요. 밑에 관계없이요.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정은 0,1을 지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세팅을 좀 눈썰미 있는 사람 알겠죠? 이거 지수함수에서 썼던 거랑 거의 일치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썼냐? 바로 점근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수함수에 점근선 있었으니까 대칭한 것도 점근선 존재하겠지. 아까 점근선이 x축이었죠. 이번에 점근선이 뭐가 돼? 대칭시키니까 y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 x는 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해? 그래프가 아까 원래 a가 1보다 클 때 증가했죠. 그럼 얘는 어때? 증가의 감소에 여전히 증가합니다. 밑이 1보다 크다면 역시나 얘도 증가함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보다 큰 거 했으니까 이제 1보다 작은 거 가면 되겠죠? 대충 뭐 짐작은 들죠? 딱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지수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고요. 자, 얘 잡고 돌립니다. 어때? 이 x축하고 맞닿아 있잖아. 그럼 얘가 대칭이 되면 요 y축하고 맞닿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정근선 따라 내려오다가 당연히 만나는 점 똑같이 지나야겠지? 만나는 점 지나서 그대로 대칭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조금 헷갈리면 지수함수 지우셔도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건 로감색과 지워줄게요. 원리는 아셨죠? 대칭 시켜서 그렸다는 거.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이거 지우셔도 됩니다. 헷갈리니까. 자, 그럼 얘의 성질 뻔하지? 정의요. 여전히 x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쪽. 치역 y값 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겠죠? 모든 실수. 1,0 여전히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근선 여전히 x축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자, 그럼 우리는요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를요 다 그릴 수 있게 돼요. 지수함수 어떻게 그리면 되냐? 점근선 이렇게 쫙 긋고 증가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감소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수함수 모양 두 개 끝. 물론 저게 이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x축 대칭한 뭐 이런 모양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다예요. 그럼 로그함수 어떻게 그리면 돼? 점근선 이번에 어떻게 생겼어? x는 0이죠. x는 0,
세로선 쭉 긋고 증가하면 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감소하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로그 함수 모양이 두 개 끝. 지수함수 그릴 수 있고요. 로그 함수 그릴 수 있게 되고. 간단하지 생각보다? 두 정도가 이게 다예요. 모양이. 더 복잡해질 일은 없어. 왜? 이거보다 복잡한 거는 안 그리거든. 우리가 다루는 거는 거의 기본형에 입각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복잡해진 형태는 안 그려요. 딱 요 형태만 그립니다. 자, 이것도 딱 쓰고 편의도 대칭이동도 빠르게 써줄게. 여기까지 써줄게. 자, 그럼 얘네 둘은 어떤 관계냐? 밑이 지금 얘는 A고 얘는 A분의 1이겠지? 얘가 2면 얘 2분의 1이겠죠, 밑이?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 이 모양이 X축 대칭이에요. 참고로 X축 대칭을 식으로 작성을 해보자면 Y는 로그 2X가 있다고 쳐봐. 얘를 X축 대칭하잖아. 그럼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죠? 어떻게 붙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요. 그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1을 어디로 올릴 수 있어? 진수의 거듭 쪽으로 올릴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도 돼? 로그 2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어디로 올릴 수도 있어? 밑의 거듭 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 왜냐면 분모에 있다고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밑이 2였으니까 증가하는 형태 맞죠? 얘를 x축 대칭한 거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형태인 거야. 근데 이 세 개는 다 같은 식인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부터 쓰고 두 개 쓰고. 근데 웬만하면 내가 지수 함수랑 연결되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내가 시간을 오버할 것 같긴 한데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 오버해서 좀 할게요. 오늘 5분 정도.
x 저거 어떻게 돼요? 2의 위에 거에서. x분의 1. 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요 올릴 수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지. 네. x분의 1. x분의 1. 그 밑에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얘도 어디로 올려도 되냐면 이렇게 가도 돼요. 아, 그럼 얘는 2분의 1. 저 앞에 있는 게 진수로도 가도 밑으로도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로그 함수 역시나 평행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돼? x로 p만큼 y로 q만큼 움직였죠? 여전히 밑은 a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여전히 증가하고요. a가 1보다 작았다면 여전히 감소할 겁니다. 모양은 저거 아니면 요거. 올라가냐 내려가냐. 자, 근데 뭐가 바뀌어? x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점근선이 바뀌죠. 그럼 점근선이 x는 p 힘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이유는 뻔히 보이죠? 왜 점근선인지. 진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는 p가 될 수 없으니까 x는 p가 점근선인 거죠. 고 대칭 이동도 있죠? 로그 함수에 y축 대칭 이동. 문제 풀이 안에 좀 풀로 올라간다. 일단 해보죠.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지. 그럼 x의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는 식이 어떻게 쓰면 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지.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자, 저 마이너스 x가 보이면은 기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에 대해서? 점근선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적으면서 보고 있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근선을 알아내는 거예요. 점근선은 뭘 것 같아요? 조금 더 헷갈리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는 p 넣으면 0 되죠? 똑같아요. 여기 뭐 넣으면 0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0입니다. 점근선 x는 마이예요. 자, 그 다음에 밑이 뭐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원래 감소할 거야.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2에다가 점근선 잡아놓고요.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내리게끔 그리면 돼. 원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기존 그래프.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야? 이 마이너스가 추가가 된 거지.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y축 대칭. 즉,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이다. 그래프 느낌 알겠나요? 점근선 찾고 증가함수 따지고 그리고 플러스로 대칭 이동 인정 없는까지. 딱 그것만 하면 지수 로그 함수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문항을 안 풀어줘서 약간의 좀 두려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그 예제 있는 풀이 토대로 잘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